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에이스보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0여 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콜센터 사무실 안에 많은 인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하다 보니 감염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업무는 완전히 중단됐고 콜센터 인력이 많은 금융권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금융업 종사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미 재택근무 중이지만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도 마스크도 어려워 근로자들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보호망이 가장 약한 곳부터 스며듭니다. 산업별로 방역이 부족한 부분을 어서 빨리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여행, 예식 분야 위약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저희도 다루기는 했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복잡하더라고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정말 인생의 소중한 때인 이 결혼식 자체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약금 문쟁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집계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2020년부터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집계를 해보니까요. 총 14,988건입니다. 네, 2달 동안요. 네, 이거는 전년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굉장히 급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산업별로는 어떻습니까? 업종별로는요? 업종별로는 주로 국외 여행업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항공여객, 음식 서비스, 숙박시설, 그리고 예식장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외 여행, 항공 여객 이 모든 것들이 또 예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상담 건수나 불만 접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각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있는 건 아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 자체를 도대체 어디서 봐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우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저희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서 우선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그리고 계약서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계약 해제 시기에 따른 위약금 부과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예식업 같으면 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네. 위약금 없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해석이 소비자들께서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에 그 감염병 코로나19 관련해서는요. 그 코로나19가 이런 규정에 해당되느냐 여부 그것 자체도 불확실하지만은 감염병의 위험성, 그러니까 감염병이 그 발생할 확률, 전파될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네.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이게 소비자도 사업자도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때문에 일정이 틀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위약금을 물어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국장님, 이 공정위에 접수된 상황, 그러니까 접수된 이야기 중에 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주로 해외여행하고 네. 예식업인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많은 여행사들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반면에 네. 그 인접국가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감염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행사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월 19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국가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중국,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점이었던 2월 19일. 예.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도 소비자도 굉장히 해석이 지금 다른 그런 상황 네네.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 규제 처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던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처리도 저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선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비자원에 코로나19 관련 그 위약금과 관련해서 총 614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고요. 이것은 전체 상담 건수 대비해서 한 4.1%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처리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비자원에서 이걸 다 해결하는 겁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원에 접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사업자를 찾아가서 조사를 하던지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양측 이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분쟁에 대해서 이제 그 조정안을 내고 네.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종결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코로나 문제는 어떤 몇몇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 전체의 문제고 또한 이게 소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통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떤 대처적인 소비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 위험을 좀 분산시키기가 어려운 매우 그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조금 자세하게 업종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부터 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입국 금지가 내려진 국가의 여행을 취소하는 건 위약금 없이 가능합니까? 네, 우선 위약금 문제는 그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우선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이고, 네. 업체별로 그 상품별로 위약금 감면 여부가 좀 다릅니다. 근데 다만 여행업 협회 입장을 이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입국 금지 혹은 강제 격리된 국가인 경우에 여행을 뭐 사실상 하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행 취소는 이제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신혼여행이랄지 패키지 상품, 뭐 특화 상품인 경우에는 현지 여행사하고 호텔에서 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행사가 이제 현지 여행사나 호텔에서 환불을 받아야만 또 소비자에게 환불해드릴 수 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제한, 입국 제한인 경우에 특히 이제 검역만 강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그 여행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약관에 따라서 그 위약금 부과는 이제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항공사에서는 이 시기를 좀 계속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27일 출발인 도쿄행 비행기를 지금 취소하고 싶어도 어떤 항공사는 취소를 해주고 또 어떤 항공사는 22일 출발 비행기까지만 취소해주고 나머지는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가 봐야 알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일본의 경우에 지금 입국 금지 조치가 뭐 신속히 종료가 되면 좋지만 지속된다거나 계속되고 뭐 항공편이 결항된다면 네. 위약금 없이 환급해 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계속해서 입국 금지가 일본 내에서 지속된다면 그럴 때는 예. 없이 수수료 없이 해약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입국 금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그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들어갔는데 입국을 했는데 14일간 격리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이를테면 한 일주일 다녀올 사람이 14일간 격리 당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여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면책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예식업 좀 살펴보죠. 이게 하객 없는 결혼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여행보다 파급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식업의 네. 경우에는 좀 어떻게 중재를 하고 계세요? 예, 그 예식 비용은 주로 대관료하고 식대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가지로 식대가 구성이 굉장히 되는데요. 크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예식장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사실 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쪽에서는 혼주한테 최소 보증 인원을 이제 확정해달라라는 것을 계약으로 요구하고요. 그 최소 보증 인원보다 이제 적은 하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최소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식대를 그 예식장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소 보증 인원을 200명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식사한 하객 수가 150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200명분의 식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00명은커녕 뭐 한 20명만 올 수 있는 아이고. 이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분쟁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식업회랑 그 협의를 한 결과 우선 3월, 4월 중 이루어지는 예식인 경우에는 사실상 하객들이 참석 여부가 지극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연기할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 3개월 이내에 그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만 써준다고 한다면 네. 위약금 없는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소 보증 인원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재조정해달라, 감축해달라는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식장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응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봐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행업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사업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해주고 있는 듯해요. 네. 공정위도 굉장히 고마우실 것 같아요. 예. 업계가 그 어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을 감안해서 분쟁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기업들도 이렇게 협조하고 있으니 또 소비자들도 유의사항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들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소비자들께서는 계약서상에 예약 취소나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약관에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해서 사업자와 협의하시되 만일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